야, 똥꼬팅, 그럼 너 뭐냐? 네? 뭐지? 니네 학교 기출자료 같은 거 얻을 수 있어? 아니 그 선배들한테 얻을 수 있어요. 있어? 다행이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모를까봐 여러분 학교 가면요 조그마한 도서관이 대부분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방 하나를 빌리거나 아니면 도서관 자체 건물이 하나 있다던가. 도서관 가시면은 여러분들 과목별로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섹션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뭐 기출문제 제공하지 않는다, 어떤 학원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왔어, 이거 가져가라 앞에. 거기 가면은 그거 찾을 수 있거든요, 기출문제 같은 거. 그래서 아마 사진은 못 찍게 할 수도 있는데 다 그냥 여러분 알죠? 안 걸리면 범죄 아닌 거 그냥 적당히 찍고 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 구하시면 됩니다. 아마 한 3, 4개년 정도는 계속 모아놓고 계실 거예요, 학교생들이.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 함수 쪽 배울 건데, 오늘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또르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개념, 요런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의 이제 개형에 대해서, 이건 중학교 3학년 내용에 대해 언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중학교 3학년 내용이자 고1 내용으로 들어간 내용이고요. 4번은 고1 내용이 될 거고요. 5번은 중학교 내용과 고1 내용이 될 거고요. 6번은 고1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정확하게 내가 100% 아는지 그런 느낌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순서를 배우는 건데, 이제 이 순서를 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 학교 교과서나 학교에서는 방정식부터 배우고 함수를 나중에 배웁니다. 규 안녕. 요 앞에 너 발이 아파가지고 여기 이거 가져가시고. 어쨌든 이 순서가 보통 이제 방정식부터 시작해가지고 함수로 가는데, 나는 거꾸로 함수부터 가서 방정식으로 가는 게 그게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씩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좀 가볍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함수로 들어갈게요. 자, 함수, 방정식, 부등식에서 여러분 추가적으로 고1 되시게 되면 여기다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등식까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시게 되면 완벽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야, 똥꼬티, 너 다음에 올 때 나한테 뒤에만 보면 해. 너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근데 뭐, 네 얼굴 보고 좋긴 한데. 어쨌든. 너 왔으니까 내가 혹시나 니네 학교 기출문제 하면 있나를 했다. 신혜랑 봐줄게요. 그거 받아가. 너 없을 수도 있어, 씨발. 근데 없으면 이 새끼 사기쳐 내지 말고. 없으면 못 주는 거야. 내가 이따 찾아볼게, 쉬는 시간에.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 함수는 뭐였냐면요. 고1 수준으로는 여러분들이 함수의 이름을 f라고 짓게 되면 x값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걸 우리는 함수라고 해요. 함수는 결국엔 뭐냐면 x와 y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함수가 보통 이제 점으로 나타나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x축과 y축 형태로 돼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3이면은 x가 1일 때, 그죠? y가 3이 된다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그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찍혀서 2, 5면은 x가 2일 때 y가 5가 되는 이런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점은요, 이걸 대응이라고 하는데 x랑 y의 관계를 점들로 나타날 텐데, 그럼 점들을 모이면 이제 선이 되고 막 뭐 곡선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함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방정식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똥꼬티 방정식은 뭐예요? Do you remember?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건 맞는데, 자, 여기 이 y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0을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y 자리에다가 0을 넣으면 얘를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해요.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거는 아무 임의의 x랑 y의 관계를 물어보는 게 함수였다면, 자, 방정식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해석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 x를 넣어야 y 값이 0이 되니, 요걸 물어보는 거야. 동혁아, 눈 떠라. 자, 어떤 x를 집어넣어야 y 값이 0이 되니를 물어보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y 값이 엄밀히 말하면 지금 얘가 y잖아요. y가 0이 된다라는 건 높이가 0이니까 결국에는 지금 똥꼬티 말한 대로 여기 x축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 값이 0이 된다라는 거는 얘랑 완벽하게 동일한 말이 x축이랑 같아지게 돼요. 그럼 어떤 x를 넣어야
높이가 x축이랑 동일해지니? 라는 거 묻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x축이랑 만나는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차 함수가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게 있다고 쳐봐. 그래서 얘가 만약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함수는 점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방정식은 뭐냐면 이 높이가 하필이면 0이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이 되고 정리하시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높이가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마이너스 1,0이 된다라는 소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만약에 교점이 생기게 되면 그 교점의 x좌표 이 새끼 있죠. 이 새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실근이라고 불러요. 자, 근이 아니고 내가 실근이라는 언급하는 이유는 얘가 실수인 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실수냐? 자, 여러분들 요 수직선 있죠? 이 수직선은요 무슨 수로 이루어진 거냐면 수많은 자연수와 그죠? 수많은 정수와 맞아요? 수많은 유리수 요 수많은 무리수 이런 것들로 모두 다 이루어진 실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좌표들이 전부 다 실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 즉 x축의 위에 있는 이 점도 실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수인데 그 실수가 0을 만드는 그 장본인이잖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실수인 근이라고 해서 얘를 실근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돌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수아야, 그러면 1차 함수 같은 경우는요 실근이 몇 개 나올까요? 항상 한 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직선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돌리더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외우지 말고 이렇게 x축 y축 직선 니들 어떻게 긋더라도 기울기가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뭘 긋든 간에 이런 식으로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니? 그래서 1차 함수는요 무조건 근이 실근이 한 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살아있어야 되거든. 기울기 양수든 음수든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1차 함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이게 이제 방정식이야.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은 뭐니? 라고 묻는다라면 이 등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등식의 밸런스를 깨주시면 돼요. 깨주는 거니까 얘가 요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요런 식으로 등호까지 포함되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만약에 요렇게 한다라고 한번 해본다면은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자, 정확히 해야 돼요. 어떤 x를 넣어야 y 값이 만약에 내가 요걸 본다라면 얘가 y 값이거든요.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요 왼쪽에 있는 요 1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동혁이가 해볼까요? 자, y값이 0보다 작은 데는 어느 파트가 될까요? 여기서는요. 언제 높이가 음수가 돼요, 동혁장? 응? 언제 왜 돼요? 봐봐, 동혁아, 너 집중해야 된다니까. 너 이러면은 수학에서 5등급 나와. 5등급 평균이니까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5등급은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한 줄로 기둥 박아도 5등급 나와. 20점이 5등급이야. 뭐다 학원 다니냐 그러면. 높이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작냐를 물어보는 거면 요런 애들이 다 밑에 있죠. x축보다 높이가 음수인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친구들을 집어넣어야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얘의 답은 요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거꾸로 얘가 만약에 여러분들 거꾸로 핑크색처럼 요거를 본다. 그럼 어떤 x를 집어넣어야 y값이 0보다 큰일 물어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높이가 양수로 나타나고 있죠. 그때의 답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등호가 붙게 되면 여기다 그냥 이거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함수는 글로벌한 어떤 x와 y의 관계들을 모두 나타내서 그림화시킨 것을 함수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방정식은 그 수많은 x 중에서 하필이면 높이가 0이 되는 것을 찾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의 근을 찾는다라 얘기하는 거고, 높이가 0이 되는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걔는 우리는 실근이라고 한다. 왜? 여기가 실수축이니까. 맞니? y도 실수야.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밸런스가 깨진 거를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하고, 그때는 결국에는 높이가 0보다 크다 작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한마디로 x축을 기준으로 밑에 있냐 위에 있냐를 물어보는 것 같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내가 돌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똥꼬틴, 만약에 여기 어떤 x 말고 여기다가 내가 어떠한 x를 넣어도 y 값이 항상 0이 되면 얘는 무슨 개념이 될까요? 요건 방정식이라 했고. 그러면 어떤 x를 넣어도 x축? 아니요. 방정식 말고 걔는 무슨 식이 될까? 수학 혹시 알까요? 무슨 식이 될까요? 항등식, 맞아요.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정식이랑 항등식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항등식은요, 이런 거나,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 제발. 이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는 항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얘는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x값을 집어넣으면 항상 성립하는 식이죠. 얘는 항등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만약에 얘를 0으로 바꾸게 되면 x값이 후보가 두 개밖에 없어요. 1이랑 마이너스 1. 그럼 어떤 x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야? 얘는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항등식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높아지면 이런 것도 좀 얘기 좀 할게요. 물론 오늘 배운 내용이랑 연결되는 거 아닌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 그럼 얘는 무슨 항등식이 되는 거냐? 얘는요, x랑 y 값에 동시에 똑같은 걸 집어넣어야 항등식이 되는 거니까 얘는 x랑 y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고, 위에 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여러분 한 2, 3분 정도 줄 테니까 일단 요거 3개, 자, 요거랑 요거 여러분 정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연립방 부등식도 내가 좀 언급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PPT에다가. 자, 교환했다가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내 칠판 보지 말고 니들 힘으로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정리. 독이 이해되노? 이거는 진짜 내가 존나 진리도록 이해한 건데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우리 내 기존만 원래 들었던 친구들은 항등식을 함수로 나타내면요, 항등함수는 조금 달라요. 좋은 질문인데, 항등함수는 고등 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공통서투라 얘를 우리가 항등함수라 하거든. 항등함수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이 펑션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는 항등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가 1을 집어넣으면 1이 튀어나오는 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파이를 집어넣으면 파이가 튀어나오는 건데, 이런 걸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확한 표현은 그렇게 된다. 좋은 질문이에요. 도라지 이해됐냐? 야, 이거 진짜 솔직히 이거 씨발 지겨워야 돼. 이거는 지겨워야 돼. 지금 똥꼬지 표현처럼 씨발 또 뜯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 근데 이거는 진짜 2, 30번 강조를 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씨발 이거 갑자기 생각나고, 영어에서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 존나 많이 들어봤다. 이거 뭐였지? 영어로? 있었는데? 이래서 암기식 교육이 쓰레기인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였지 이게?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이 안 나네. 아직 나이를 먹었나 보다. 뭐였지? 와, 진짜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이따가 챗GPT 챗GPT라고 아시거든요. 나 그거 진짜 존나 똑똑하다. 내가 깜짝 놀랐어. 어제 그냥 새벽에 우리 고2반에서 전교 1등이 여학생 하나 있거든요. 정하라고. 걔가 나한테 질문을 한 거야. 근데 그 질문이 좀 존나 날카로운 약간 개념적인 질문이었어. 개념 질문. 그래가지고
내가 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거든.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뭐지? 아주 진짜 날카로운 질문이군요. 그래서 리액션도 해줘. 존나 재밌어. 그러면서 이거의 차이는 이렇게 돼서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내가 그거 나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진짜 이런 거를 다 학습을 해서 진짜 AI 아바타에다 입히게 되면 진짜 약간 실력 없는 강사들 그냥 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진짜 너무 잘해. 그리고 내가 가끔 이제 막 킬러 문제 같은 거 풀다가 요거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을 때가 좀 있거든. 내가 답은 내도 그러면은 챗GPT한테 물어보잖아. 이번 풀이도 참 좋은데요, 요렇게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다른 풀이를 막 제시를 해주는 거야. 진짜 AI가 진짜 많이 발전했어요. 옛날이랑 달라.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보고서 같은 것도 쓰잖아요. 보고서 같은 거 쓰면은 그냥 니들 써놓고 니들 니들 문해력이나 뭐라 하죠? 문장력 믿고 그냥 나대지 말고 내지 마시고 챗GPT에다가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긁어.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적어주면 돼.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라던가 문법에 맞춰서 좀 바꿔주고, 그다음 요거를 조금 더 읽기 쉽게끔 이렇게 정리해 줄래 하잖아요. 존나 잘해줘. 근데 깜짝 놀랐어. 진짜. 왜냐면 내가 솔직히 말하면 내가 글빨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나도 논문도 썼던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논문 다 써놓고 한번 거기다 한번 돌려보는 게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잘 바꿔줘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맹신하면 안 되고 바꿔놓고 여러분 검토는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AI도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숙제 같은 거 할 때 챗GPT 같은 거 좀 많이 애용해보세요. 챗GPT도 잘하는 게 실력이야. 그러니까 그냥 막 물어보면 안 되고, 이거 풀었죠? 막 이딴 식으로 병신같이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까지 물어본 다음에, 이거 다른 풀이도 한번 보여줘.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똑똑하게 다 알려줘요. 챗GPT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거기다가 막 이런 거 물어보죠. 씨발, 나는 왜 모태솔로일까? 이런 거 적지 말고요. 그럼 걔도 몰라요. 그런 거는 모르고. 그럼 걔가 나 그런 거 한번 적어봐. 나는 왜 못소리일까? 적잖아요. 못소린 어떤 스토리를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해. 막 그럴 거야, 아마.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걔가 또 해결책을 또 알려줄 거야. 막 그런 식으로. 물론 글을 연애로 배우면 절대 안 되지만 되게 똑똑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자, 봅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냥 함수, 방정식, 부등식 요 얘기를 했죠. 자, 이제 조금 더 공간이 아마 좀 더 있을 거예요. 거기다 요런 얘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두 개의 칼럼을 나눌 건데, 그게 뭐냐면, 자, fx 이코를 원래 0이 되게 되면은 얘가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x를 집어넣어야 y 자리 0을 넣어서 높이가 0이 되는 건데, 이 0 자리에다가 내가 얘를 지우고 어떤 새로운 함수를 넣었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도 원래 fx랑 높이 0을 내가 비교하는 걸 했었던 거였는데, 이 0 자리 때가 내가 새로운 함수를 집어넣었어.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해석이 근데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해석이 되는 거냐면 중요해요. 얘는요, 어떤 x를, 자, 여기 x랑 여기 x가 똑같죠? 그러니까 어떤 x를 동시에 왼쪽, 오른쪽에 넣어야, 같은 x죠? 같은 x를 넣어야. 따라왔니? f와 g의 높이가 같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높이가 f랑 g랑 함수가 높이가 같아야 돼. 어떤 x를 집어넣어야. 같은 x를. 얘는 그러면 어떤 같은 x를 넣어야 f가, 예를 들어서 요걸 따지게 되면 f가 g보다 높이가 낮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f를 만약에 요런 2차 함수라 생각 한번 해보고, 내가 만약에 g를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라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됐니? 자, 그러면 얘는요, 어떤 똑같은 x를 넣어야 f와 g 높이가 같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신같이 쌤, 요 딴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요런 x 집어넣고 싶어 하시면 좋대요. 왜냐면 얘 높이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얘 높이가 요만큼이나 된단 말이야. 지금 같은 x를 집어넣었는데 흰색과 초록색 높이가 다르죠. 같으려면 반드시 교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병신들은 또 외운다고. 학원에서, 전학원에서 이거 교점의 x좌표가 연립방정식이 해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결과만 외운 거고, 어떤 똑같은 x를 집어넣어야 f랑 g 높이가 같냐니까 결국엔 교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교점이 돼야 높이가 같거든. 그래서 교점의 이 친구가 범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 콤마 별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얘가 베타 콤마 달이라는 어떤 좌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별이 될 때 높이가 같고 그 다음에 달이 될 때 높이가 같은 거니까 그때의 x의 범위는 알파와 베타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알파를 똑같이 집어넣을 때랑 베타를 똑같이 집어넣었을 때 두 높이가 같은 거니까 그러한 후보가 두 개가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x는 알파 또는 베타가 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잘 보시면 얘가 x축이잖아 얘들아. x축이니까 x축인 어떤 수가 되겠죠. 그럼 얘도 실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실근의 개수는 뭘 의미하는 거냐 라고 묻는다라면 얘는요 서로 너무 중요해 다른 교점의 개수가 된다라는 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실근의 개수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랑 같다라는 게 수능에서도 매년 물어보는 개념이에요. 이게 4점짜리에서 늘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점이 두 개죠?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쌤 씨발 근데 왜 그냥 교점도 아니고 서로 다른 교점이야? 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야 이거 도라지 혹시 아니? 왜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 야 맞아요. 중근이 될 때가 얘가 위배가 됩니다. 야 똥꼬틴이 지금 약간 이제 뿌듯한 걸로 가서 아 역시 내 제자 이런 느낌이었어. 농담이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봐봐. 여러분들 중3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야. 2차 함수가 만약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뽀뽀하게 되거든. 이런 식으로. 자 뽀뽀할 때 만약 여기 좌표가 알파 콤마 0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얘는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는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지만 근이 알파인 걸 알게 되면 얘가 x 빼기 알파의 제곱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얘는요 사실상 는 a의 x 빼기 알파의 x 빼기 알파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0이 되는 후보 알파와 여기도 알파 이렇게 두 개 튀어나오죠. 이 두 개가 중복된 실수인 근이죠. 얘를 그래서 우리가 중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중근도 자 잘 들어 이거 존나 중요한데 중복된 근도요 근의 개수를 다 카운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근의 개수는 두 개가 되는 거야 중근은. 근데 중근도 만약에 서로 다른 근의 개수 즉 근의 종류를 물어보게 되면 얘는 한 개로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 알겠니? 왜 알파 어쨌든 두 개잖아요. 근의 개수는 두 개가 되는 거고 근의 종류 혹은 서로 다른 근의 개수를 물어보게 되면 한 개가 된다라는 걸 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진짜 존나 중요한 개념이어서 애들이 막 외운 새끼들이 이렇게 잘못 외우고 있어. 실근의 개수랑 교점의 개수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진짜 큰 오산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실근만 갖는 형태, 서로 다른 실근만 가지면 이 말이 맞거든요. 교점의 개수랑 실근의 개수가 같아요. 근데 중근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중복된 근도 근이 두 개라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냐? 이거 너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너무 중요한 내용 했으니까 자, 일단 요 내용이랑요. 자, 이걸 먼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요거. 그 다음에 1분 뒤에 네, 요것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은 0자리에 새로운 함수가 딱 들어왔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은 똑같아. 그러니까 x축이랑 비교하느냐가 이제 방정식과 일반 부등식이 되는 거고 x축 말고 어떤 다른 함수가 새끼가 딱 들어오게 돼서 그 새끼의 높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연립방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x축이랑 비교하니 아니면 다른 함수랑 비교하니 그걸 기준으로 나눠주시는 게 이런 식으로 된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이거 가져가. 가져가. 딱 잘했어. 니 이제 들어야 될 거다. 그다음 나와. 하나 더 드세요. 됐죠? 그래서 x축이랑 비교하는 거랑 새로운 함수가 비교하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었다라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요런 게 이제 분석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 f랑 g에 들어가는 이제 고1에서 배우는 함수들을 여러분들 모두 다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2차 함수도 존나 잘 그리셔야 되겠고, 2학년 때부터 1차 함수도 잘 그리셔야 되겠고, 이제 2학년 배에서 배우시게 되는 뭐 지수함수라던가 삼각함수라던가 뭐 그런 함수가 들어가시게 되면 원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함수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는 거거든요. 함수이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삼각함수도 되고 지수함수도 되고 로그함수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고1까지는 우리가 배운 게 1차 함수랑 2차 함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나오는 거고, 이제 고2 돼가지고 여러 함수를 배우시게 되면 똑같은 개념의 함수만 바꿔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는 그러면은 2차 함수를 어떻게 그리느냐. 자,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2차 함수를 못 그리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좀 보여줄 테니까 그 원리에 대해서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 함수의 개형부터 조금 가볍게 좀 언급하자면, 이거 중3 내용이지만 조금 언급할게요. 자, 2차 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가, 펑션이 최고차항 계수가 2차식인 함수를 우리는 2차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2차 함수의 가장 기본형이 뒤에가 날라간 y는 ax 제곱을 우리는 2차 함수의 생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자, 기본형에서 여러분들이 외웠을까? 쌤, a가 양수가 되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음수가 되면 위로 볼록하고. 자, 이거 외우지 말고 제발. 자, 이것도 여러분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점을 분명히 찍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함수의 기본은요, 처음 배운 함수는 점부터 찍는 거야. 우리 지수로그 함수도 맨 처음에 배웠을 때 여러분 점부터 찍으셨을 거예요. 걸음마처럼. 맞아요? 그리고 탄젠트, 코사인, 사인, 이런 고등학교 2학년 때면 새로운 함수들도 기본은 점부터 찍어가면서 패턴을 관찰했을 거라고. 물론 여러분이 이제 2차 함수를 많이 그려봐서 그냥 외워서 푹 그냥 그리겠지만,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봐. 선생님 처음 했을 때 이런 거 어떻게 그렸겠니? 자, 내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ax 제곱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a가 1인 x 제곱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전부터 찍어봐. 0 집어넣으시면 0 나와요. 0,0. 자, 1 집어넣으시면 1,1, 2 집어넣으시면 2,4 이런 식으로 되죠. 마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 마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가 되면서 높이가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놈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니? 그래서 밑이 여러분들이 a가 이 밑이 아니고 최고차항 계수 x제곱의 계수 양수가 되면은 아래로 볼록한다. 사실은요, 요거는 암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한 점 찍어보는 건 참 좋지만. 자,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운 학생이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2차 함수가 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가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지 요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잘 보세요. 그래프는요,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거 맞습니까? 그 점들 모두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요렇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라는 실수와 y라는 실수들이 모여가지고 그래프와 함수가 되는 거잖아. 자, 실수에서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것이 정말 중요했던 게 뭐냐? 실수는요, 똑같은 걸 2번 곱하면 항상 양수가 돼요. 뿔 곱하기 뿔도 플러스고요, 마 곱하기 마도 플러스고요. 그죠? 0 곱하기 0은 0이 돼가지고 어쨌든 음수는 안 돼요. 똑같은 수를 제곱했을 때, 이거 존나 중요한데, 똑같은 수를 제곱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실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면 얘는 크기와 부를 갖는 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기와 부를 갖는 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x가 실수라고 했죠. 자, 실수를 제곱을 했네요. 맞아요? 똑같은 수 2번 곱한 거잖아. 그럼 y가 높이였지, 얘들아. 높이가 무조건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니들이 나한테 배운 새끼들이라면, 쌤, 이 그래프의 높이의 y에 해당되는 건요, 밑에 있으면 안 돼요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밑에 있는 게 없어야 되니까 이런 새끼가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네가 그린 그래프의 높이가 x축보다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y가
양수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밑에 만약에 그려지게 되면 높이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y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병신 이게 0보다 크다는데 이렇게 대줘야 되는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병신같이 외우는 거 아니야. 얘가 양수가 됐을 때 무조건 아래로 볼록한다. 이렇게 수학에 무조건 어디니? 생각을 한번 해봐. x랑 y의 그래프가 실수 평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수를 두 번 곱했을 때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서 높이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밑에서 그려지면 하자가 생깁니다 라고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돼? 자, 그 다음에 니네는 이렇게 배웠을 거라고 학교쌤은 알려줬어. 근데 니들이 이제 나 이거 알아 학원에서 그냥 모양 외우라 시켰어. 이지랄 했으니까 지금 모르는 거지. 자, 이것도 한번 봐봐.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얘도 실수죠 형님들. 얘가 양수야. 양수에다 음수를 곱하면 음수죠. 높이가 음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아래에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어려운 심한 문제 같은 거 풀 때 특히 이제 고3 미적분 가시게 되면요, 그래프가 많이 복잡해요. 그리고 다 새로운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고2 때까지의 그래프는요, 정형적으로 외워서 그릴 수가 있는 그래프들이 나와요. 근데 고3 때부터 이제 미적분 그래프는요, 미분과 적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처음 보는 그래프들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달라. 고2까지는 니들이 아는 그래프를 그래서 외울 수가 있는데 고3부터는요, 니들이 외워서 그릴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처음 보는 그래프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 니들 로그 배웠죠? 로그에다가 막 x제곱을 곱하고 여기다가 EX를 나누고 막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시켜요. 이거 그릴 수 있니 없니? 못 그려요. 이게 그리고 매번 다 달라. 어떻게 그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기본이 뭐냐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실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요건 양수야. 양수죠? 로그 x는 양수에서만 우리가 성립하는 거잖아. 그지? 만약에 얘가 정이 여기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양수니까 이 그래프는 무조건 x축, y축 했을 때 여기에서 뭔가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알고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1차 함수는 길게 양수면은 오른손은 뭐야, 음수면 막 이지라는 걸 외우게 되면은 이제 고3 때 못해.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제일 기본은, 함수의 기본은요, 실수라는 걸 이용해서, 실수의 특징이 실수가 제곱이 양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생각하면서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상태에서 점점 찍어보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상상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미분까지 들어가시게 되면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나도 잘하기 위해서 이런 걸 내가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한 건데 그 이유는 외우지 말고 플리즈 실수해? 제곱이다. 요것 때문에 그러하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자, 이거 정리해 주세요. 이거 외운 놈들 반성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반성하시면 돼요. 이런 거 몰랐던 애들 많죠? 니들 중학교 때 아마 몰랐을 거야, 이런 거. 몰랐을 거야. 다 아는 애들이니까. 됐죠? 별거 아니지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고1 심화 같은 내신 같은 거 풀 때 실수의 제곱이 양수가 된다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자리 잡아요. 저런 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실수는 항상 똑같은 걸 제곱하시게 되면 항상 양수가 되더라. 물론 는 0까지는 가능해요. 꼭 기억해두세요. 됐죠? 자, 이 정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 하고 나서 그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기 전에, 2차 방정식 얘기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은 k.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거 배웠어요. 쌤, 만약에 x제곱은 4야. 자, 이렇게 묻게 되면 여러분들 암산으로 x는 뿔마 2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두 개 나오죠? 요런 놈이랑 요런 놈 하시게 되면 실수는 제곱하시게 되면 항상 양수가 된다고 내가 강조를 했으니까 뿔뿔이나 마마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만약에 x는 7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로는 얘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치 로그처럼.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호를 써서 x는 플러스 루트 7이라는 새끼를 곱하게 되면은, 그리고 x는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새끼를 곱하게 되면은 얘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그에서도 되게 비슷한 거 경험했듯이 무리수에서도 이런 걸 경험을 하는 겁니다. 무리수는요, 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제곱수가 되면요, 세상 편해요. 씨발 이거 어떻게 되겠니? 얘는 x는 3이랑 마3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놈이 들어오게 되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x가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확실한 거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 x라는 새끼가 2에서 3 사이 수가 되겠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마3 사이의 수가 되겠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1 개념을 배웠으니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자,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개념 하나를 좀 떠올라야 돼요. 5글자. 자, 똥꼬팀 이거 보고 못 떠올라야 돼. 5글자. 저런 말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연립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자, 왜냐면요, 이 fx를 x제곱으로 보고, 잘 봐봐. gx를 내가 4라는 상수함수로 보게 되면 얘가 아까 배웠던 연립방정식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한번 소환해 볼게요. 자, 소환. 자, 그려보시면 x제곱은 아까 좀 전에 요렇게 된다라고 배웠죠. 그럼 높이가 4가 되는 거를 그리는 거야. y는 4.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석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4가 되냐를 묻는 거니까, 높이가 4가 되는 거는 포인트가 2개가 나타나요. 교점이 2개죠. 그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라고 했죠. 야, 우리 고2 친구들은 내가 이거 짝함수, 호람수 그 지수법칙에서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게 이 얘기예요. 좀 잘 들어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가 돼요. 왜냐면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양수고 왼쪽이 음수라는 걸 배웠거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플러스 루트 4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4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제곱수가 되면 예쁘게 2와 마이너스 2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좌표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2,4고 여기가 마이너스 2,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니? 어떤 x를 집어넣어야 핑크색과 초록색의 높이가 같니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연립방정식이 떠올라야 된다는 걸 내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끝났어. 자, 고2 내용, 고2에서 시험에 나오지만 중등 내용 좀 언급할게요. 자, 그럼 x제곱은 내가 k로 이제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자, x제곱은 k를 일반화를 시키게 되면 x제곱의 그래프는 요렇게 되는 거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k가요, 얘가 x축이랑 평행한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양수가 되면은 위에 그려지는 거고, 얘가 음수가 되면 밑에 그려지는 거고, 얘가 0이 되면은 x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의 부호에 따라서 얘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 k가 양수야. 만약에 이지랄 했어. 그러면 근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게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루트 k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k가 되는 거예요, 형님들. 여기까지 괜찮니? 만약에 k가 0이 돼버렸어. k가 0이 돼버리면 이지랄 하는 거라고. 맞니?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는 여기 교점, 여기 생기는 거죠. 보면 얘가 눈깔로 0인 거 보이네요. 근데 얘가 뽀뽀하죠? 뽀뽀하면 우리가 중복된 근 중근이라고 했죠. 그래서 근이 2개야. 0이랑 0이 2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교점은 1개지만. 이해됐니? 만약에 k가 음수가 되면 쌤, 요지랄 하는 거야. 그럼 교점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교점이 안 생긴다는 얘기는 근이 없다라는 거고, 근이 없다는 얘기는 실근을 못 갖게 되는 거야. 실근을 못 갖는다라는 거는 고1 때 배웠던 허근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허근 2개, 얘는 중근, 얘는 서로 다른 실근 2개. 요거를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그래프를 이용해 설명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요렇게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얘가 그림적으로 요렇게 나타나더라 것까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기본 형태의 방정식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정리. 이거 정리해주세요. 정리. 그래서 기본 형태는 이렇게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상식이 있죠? 그래프를 표현해서 하는 거 빼고는 다 상식이었어요. 내가 왜 열방을 10대 이터는 거 이해되시죠? 순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보세요. 됐냐? 너 이제 유도 가야 되잖아? 너 유도. 저 지금 운동하는 데라 가지고 몸이 다 부시죠? 유도하면 빠따 맞지 않냐? 너도 빠따 좀 맞지? 아, 그 정도까지 아니야? 그래. 미안. 얼른 가세요. 됐죠?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x제곱은 숫자 형태로 놓고 루트를 씌우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래서 모든 2차 방정식 출발은 여기부터예요. x제곱은 숫자 형태로 놓고 루트를 씌울 생각을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ax제곱 플러스 bx가 없고 c가 있는 형태를 한번 내가 근을 구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쉬워야 돼요. 쌤, 이건 어떻게 되는 거나요? 순서는 똑같습니다. 숫자를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렇고 나서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모양이 아직 기본형이 아니죠. 네, a를 나눠볼게요. 자, a를 나누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루트를 씌우시게 되면 아까처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두 개가 나와요. 뿔마 루트 마이너스 a분의 c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니?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기본은 숫자를 넘기고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걸 풀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난 x를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넘기면 된다고. 그럼 x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x는 뿔마 루트 이렇게 되겠죠. 이 생각 이해되니 얘들아? 요게 제일 중요해요. 2차 방정식은요, 숫자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정리할 생각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고1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다 살아있어요. 자, 다 살아있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 처음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다 살아있죠? 자, 이걸 우리 한번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쌤, 요것도 숫자는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겠네요. 맞아요. 넘기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됐니?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이 4x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이 나누고 루트 씌우면 참 인생이 편했을 텐데 이 새끼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역같이 나온 거거든. 요걸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족 같은 건 뭐냐면 여기가 2라서 조금 싫어. 그래서 내가 이걸 2를 미리 나눠볼게요.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들아?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없으면은 뿔마 루트 2분의 7에서 막 존나 쉬웠을 텐데 이 새끼 때문에 짜증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여기서 테크닉을 한번 부려야 돼요. 루트를 씌울 수 있게끔. 독이야, 그게 뭐가 될까요? 요거를 어떻게 바꿔야지 얘를 루트를 씌울 수가 있을까? 5글자.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제곱식입니다. 잘했어요. 완전 제곱식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로 맞춰주신 상태에서 x 앞에 있는 요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하시게 되면은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곱셈 공식 좀 많이 해본 친구들은 느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얘가 x제곱 빼기 2x가 되면서 얘랑 형태가 같아지거든. 없었던 1이 불청객으로 생겨요. 그 불청객을 제거해 주셔야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완벽하게 식이 동일하다.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니, 원리? 자, 그러면 또 숫자가 나왔네. 숫자는 또 오른쪽으로 넘겨. 왜냐면 우린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이제 루트를 드디어 씌울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시게 되면 x 빼기 1은 뿔마 루트 2분의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또 숫자가 나왔네. 우리는 x를 원하는 거죠? 그럼 x는 1 뿔마 루트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물론 9는 이제 3으로 빠져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1 플러스 루트 2분의 9를 여기 집어넣을 때랑 1 빼기 루트 2분의 9를 여기 집어넣을 때 실제로 0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실제로 계산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원리는 뭐냐면 오른쪽으로 숫자를 넘기고 루트를 씌울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지금 1차식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었죠? 그걸 할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은 최고차 함계수가 1이 될 때는 x 앞에 있는 계수 요 놈의 절반을 여기다가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제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할만해. 이해됐니? 자, 1, 2분 정도 줄 테니까 요거 정리하시고 나서 이건 내가 이제 문자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해보세요. 니들 정리할 동안 잠깐만 보자. 그러면 누구냐? 우리 똥커티는 그 동상고 거 기출 다 얻었어? 아직은 누가 준대 그러면? 근데 어. 그 도서관에 가면 있을 기도 하고 다 있지 거기도. 그 최근 건 없는데 2019학년도 기준이 있어서 최근 건 없고. 그럴 수 있지. 최근 거 있다. 아는 사람 동상고 많냐? 23년도 거 있어. 그거 줘? 근데 중간이 없네. 기말에서 범위가 어디? 기말만 있네. 씨발. 단원이 21년도 건 있다. 단원이야? 기말이면은 수원 아닐까? 니네 1년 동안 그거 배우잖아. 그 올해부터 그런 거여서 전엔 기말 아, 그래? 1학년 2학기 기말이 그 명제하고 내가 하나 찾았다. 이거 하나 주고. 내가 있는 거 다 뽑아줄게. 그냥 거기서 네가 알아서 찾아서 해. 내가 편집까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그 수자몽이라고 되게 큰 커뮤니티 거기 그 운영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엔간한 건 다 있어. 그러네. 기말고사가 저기 뭐냐 일반고랑 똑같네. 옛날 거 보니까. 그러네. 왜 원래 그냥 원래대로 하지? 왜 그 깝쳐가지고 그걸 1년 동안 다 나갔는데? 그때는 그 저는 1학기 수원 스쿨을 다 나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원을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난 그런 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자사고도 좀 약간 똑바로 박힌 자사고야 되는데. 그러니까 니네 수학은 암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나 보다. 네 분이신데 네 분은 다 어떤 거? 수학생이 네 분이신데 네 분은 다 수학은 암기라고 하셔가지고 에휴. 근데 네가 이제 살다 보면은 수학이 암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 근데 그렇지가 않아. 하여튼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 그 생각이 들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이 언제 암기 과목이라 생각이 좀 잠깐 들 수가 있냐면 내가 올바르게 공부를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힘들게 점수를 그냥 본질적으로 올린 애가 있고, 근데 어떤 애들은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찝어준 프린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자체 그 시중 교재라던가 요런 데서 만약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 새끼가 하필이면 공부한 게 거기서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끼들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탑만 폭폭폭 찍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걸 절대 그 걔의 수학 실력이라 착각하면 안 돼. 나중에 현타 올 때가 반드시 있어. 왜냐면 한 학생이 300명 정도 되면은 그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외워서 성적이 잘 나온 애들이 소수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에요. 소수가 분명히 있거든. 이거 국어도 마찬가지야. 니들도 이제 어떤 국어학원에서 찝어준 지문이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애들 다 병신들 거기 국어 옮겨요. 거기서 찍어준 게 많이 나왔다. 그 여러분들이 되시면 안 돼요. 진짜 좋은 국어학원은 뭘까요? 어떤 지문을 가져다 줘도 니네들이 읽게끔 그렇게 실력을 쌓아주는 데가 좋은 국어학원이에요. 장르별로 읽을 수 있게끔 만드는데. 어떤 강사가 잘 나가는 1타 국어 강사가 지문별로 이렇게 다 분석해주고 외우라 시켜요. 없어요, 그런 강사가. 지문 분석은 니들이 하는 거거든.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유혹이 언젠가 올 수는 있거든요. 여기 주위에서 이제 보통 그런 애들이 떠들어. 우리 학원에서 뭐 좀 찍어준 거 많이 나왔다. 막 이런 이지랄 하는데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런 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걔네들 모의고사가 또 안 나와.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광명에는 일반고는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은요. 내신만으로는 못 가요. 꼭 알아두세요. 규아야 이거 봐봐. 자, 다음 갈게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이 개념 다 설명이 되는 애는요, 저기 도라지랑 똥꼬집밖에 없어. 다 봐야 돼. 알겠지? 이거 특히 고2 친구들 이거 설명 못 하잖아. 자, 봐봐. 자, 이제는 저거를요, 이 마사 마치를 저렇게 문자로만 바꾼 거에 불과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상태로도 내가 똑같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은 뭐냐면요, 일단은 숫자를 넘기는 거예요. 따라하니?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여기랑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는 거 맞나요? 이렇게 천천히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 앞에 있는 A가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내가 A로 나눌게요. 자, 여기서 A를 잘 들어.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A는 0이 아니라는 뜻도 포함이 되고 있으면 수학에서는 0은 못 나눠요.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A가 0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새끼가 날아가거든요. 1차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2차식의 최고차 함계수는 A는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A를 나눴어요.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내가 박스 친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예요. 여기까지 괜춘 얘들아? 똑같죠, 모양이? 자, 최고차 함계수가 1인데
이 새끼가 없으면 루트 씌워가지고 인생이 참 편했을 텐데 얘 때문에 지금 족같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요 개수 있죠. 얘 절반의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a분의 b를 2로 나누는 거니까 2a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을 하시게 되면 얘랑 비슷한 새끼가 튀어나오는데 불청객이 생겨요. 얘의 제곱이 불청객으로 생깁니다. 마치 아까 여기서 1이 생겼던 것처럼. 됐니? 그래서 그걸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불청객은 마지막 거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a분의 c를 써주게 되면 내가 박스 친 이 새끼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됐죠? 자, 그러면 여긴 또 x가 없네요. 숫자란 뜻입니다. 숫자는 또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이렇게 돼요, 형님들. 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자, 요거 넘겨서 내가 미리 그 전개를 할게요. 4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a분의 c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숫자는요, 여러분들 이거 넘겼을 때 암산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자라서 얘가 분모가 달라서 암산이 안 된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두 글자 뭐 해줘야 될까요? 뭔분? 통분해줘야 되겠죠. 그것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통분해주세요. 그러면 4a 제곱에 여러분들이 여기 끝에다가 위아래다가 4a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흰색 박스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뒤로는 이제 여러분들 본능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의 제곱이 요거다. 루트 씌워주고 싶죠? 여기 공간이 없어요. 떠줄게요.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라는 친구는 여기서 루트를 씌울 때 뿔마가 생긴 거야. 이것도 좀 알아도. 루트를 씌울 때 요때 뿔마가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것도 알아도. 그러면 여기다 루트 탁 씌우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잘 봐봐. 4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4ac잖아요. 근데 이 4a 제곱이 여러분들 이거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눈치밥으로. 얘가 2a 곱하기 2a예요. 제곱수죠. 루트를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2a분의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됩니다. 됐어요? 난 x를 원하죠. x 플러스 2a분의 b를 원하는 거야. 이 새끼 또 숫자네? 또 넘겨야 되겠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 세모 파트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넘기시면 끝나요. x는 분모와 같으니까 2a와 같으니까 편하게 넘겨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그 근의 공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매번 이지랄 할 수가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한 번만 고생해서 문자로 요렇게 해놓고 요 지랄을 해놓으시게 되면은 앞에 해당되는 A, B, C의 개수를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결과가 나오게끔 내가 만든 게 근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즉 근의 공식을 모르더라도 2차 방정식 분에 전 지장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몰라도 돼. 그래서 수능에서도 잘 안 물어봐. 해봤자 하나 정도는 여러분 이거 완전 제곱 후딱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의 공식이 가장 쓸모없는 공식이긴 해요. 왜냐면 수능에서 안 나오니까. 내신에서도 그래서 잘 안 물어봐. 근데 근의 공식이 쓸모는 없지만 근데 요걸 통해서 나오는 개념들이 좀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판별식이라던가 근과 계수의 관계 여러분들 존나 많이 쓰잖아. 그 개념이 여기서 출발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중요한 거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요걸 여러분 써본 적이 거의 없을 거야. 활용도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그 내용의 의미라는 게 중요해요. 매번 이지랄하는 거에 힘드니까 물론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이상의 어떠한 2차 방정식이 다 풀 수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는 새끼든 안 되는 새끼든 얘는 범용적인 2차 방정식 풀이에요. 항상 먹혀요. 근데 그걸 매번 하기 귀찮으니까 문자 A, B, C로 놓고 내가 한 번만 고생해서 만든 게 여러분들이 외웠던 근의 공식이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형님, 자 이거 여러분들이 숫자로 한 버전이랑 문자로 한 버전을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내 칠판을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요런 게 좀 어렵죠. 완전 제곱식 아직 조금 핸들링이 안 되는 친구들은 요런 게 좀 어려울 거예요. 개념적으로 알고 계세요. 자, 단순하게 루트를 씌우는 거는 맞는데 1차항이 살아있으면은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루트를 씌웠다. 옛날 중3 내용입니다. 그렇네요. 제발 봐. 정신같이 근의 공식만 노래 같은 거 외우지 말고 2a분의 막 이지랄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내가 맨날 수학 유튜브 보니까 막 그런 거 떠요. 고통스러워 죽겠어.
한번 도와줘. 잠깐만. 맞다. 이거 빠른 낙지랑 해설 있는 것때 있었거든요. 여기 있다. 내가 스텝은 안 찍었어. 순서대로 나가서 찍었어요. 네가 얘기했던 그 연도보다 다 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지? 그 도서관에 있는 조금 구형도 풀어보긴 하세요. 알겠죠? 풀어보시고. 근데 너도 알다시피 거기는 문제 안 나와. 그냥 그 문제 추이를 보는 거야. 아, 이것도 내가 존나 맨날 강조하는 건데 기출문제에서 안 나와. 시험 알겠지? 국어, 영어, 수학 다 안 나와. 그런 마인드로 공부해.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니들이 공부하는 거 안 나온다라는 마인드 좀 했으면 좋겠어. 니네들이 그거 열심히 분석하는 시 있잖아요. 그거 시험 안 나와. 비문학 안 나와. 그리고 뭐 이제 소설 같은 거 안 나와. 그러면은 그런 걸 니들이 막 계속 마법의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아, 그럼 씨발 왜 공부하는 거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공부는요, 그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랑 프린트를 하나도 안 풀어보고도 여러분들 100점 나오게끔 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렇게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국영수는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 학교별로 내신 대비가 그거 사기예요.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국영수는. 근데 사탕 같으면 이해라도 해. 사탕 같으면 이해라도 해. 근데 국영수는 그딴 거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설사 그렇게 점수 나와도 수능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 대학에 발목이 잡혀요. 나중에 내 고3 가가지고 도일쌤 말 들을 거 그러지 마 하지 말고. 알겠지? 자, 봅시다. 진짜 여러분들 내 인스타 가면은 내 제자들 자랑 목록이 쭉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명문대 간 내 제자들 되게 많아. 그거 봐봐. 다 인증 다 돼 있거든. 근데 걔네들이 여러분들 명문대는요, 수학만 잘한다고 대학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사실은 도의적으로 여러분들 수학만 잘 가르치면 되는 부분이지. 난 수학 강사야. 솔직히 국어, 영어 내가 알바노. 맞잖아. 그리고 나도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예의는 지켜. 예를 들어서 국어학원에서 파이널을 한대. 나는 니네들 파이널 부르지도 않아. 우리 기존 애들 알 거야. 나는 파이널 그딴 거 안 해. 물론 나는 와 있지만 만약에 애들이 따로 선생님 저 이거 좀 뭐 자료 같은 거 뽑아서 연습하고 싶으면 웰컴이지. 근데 강제로 안 불러.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가끔 좀 이기적인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국어학원인데 본인 애들 태어나면 안 되니까 애새끼들 하루 종일 잡아. 수학이랑 국어 같이 잡고 있는데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나는 그냥 잡으라 그래. 왜? 어차피 수학의 점수는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이미. 국어 영어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다른 과목 하는 게 맞는 거야. 사탐, 과탐 이런 거. 뭔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내 제자들이 수학을 되게 잘 봤어도 물론 이제 내 옛날에 그 분당이나 용인에 있을 때 1세대 제자들 다 90%가 1등급, 2등급이 나왔어. 내 재원생들이. 물론 12명밖에 안 됐지만 애들이 별로 안 많았지만. 근데 걔네들 중에서 40%가 재수를 했어. 수학이 1등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겠어요? 국어, 영어가 안 되니까. 내가 맨날 개지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재수학원 갔지. 재수학원 가가지고 이제 국어, 영어 제대로 배우니까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그 학원에서 나한테 도각을 줬던 걸 깨닫게 된다고.
근데 걔네들이 국어 영어학원 존나 욕해. 진짜 졸라 욕해. 나는 별로 욕을 안 먹었지만 어차피 성적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 외워가지고 성적이 올리는 거는 10점 20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은 어차피 못 가. 어차피 수능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2학년까지는요, 수능 축소 세대가 아니에요. 이제 예비고일 된 애들 있죠? 예, 그래서 똥꼬틴이라던가 우리 독이라던가 이 친구들은요, 좀 미안한데 정시가 좀 줄었어요. 어제 발표했어요. 어젠가 그젠가. 좀 적신호일 수도 있겠는데 10%가 줄었어요. 인서울 기준으로. 원래 여러분들 40% 50%였잖아요. 이제는 인서울이 10% 줄어가지고 30% 40%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 말은 현역들이 이제 정시로 가는 게 조금 더 빡세지기는 했죠. 재수생들이 조금 더 잘하니까. 여기 고2들은 해당 사항 아닙니다. 고1들이에요, 지금. 어젠가 그제 교육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2월 정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수시에서 예를 들어서 2,000명을 뽑는데 그 2,000명이 다 수시에서 뽑힐 줄 알죠? 실제는요, 정시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나요? 그렇게 배수로, 내신으로 뽑아놨더니 등급 컷을 못 맞추는 거야, 애들이. 그러면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2,000명을 뽑는데 이제 2,500 정도로 뽑아놨어. 근데 만약에 1,500명이 등급 컷을 못 맞췄어. 생각보다 많이 못 맞춰요. 그러면은 얼마죠? 1,500면 1,000명의 TO가 비죠? 그 1,000명이 정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학교는요,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뽑아요. 왜냐면 정시로 하는 애들이 더 실력 좋은 거 알고 있거든. 수시로 오는 애들보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등급 컷을 조금 빡세게 걸어놔. 그래서 내가 정시에서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정시가 30%니까 씨발 난 이제 내신에 목매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것도 못 맞춘 새끼 또 허다해요. 그러니까 정시가 사실상 늘 50%라 생각하면 돼. 늘 우리 입시 세계에서는 정시가 늘 50%가 넘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왜? 애들이 못 맞추니까. 근데 스카이 요런 데는요, 2월 정원이 조금 더 적어요. 왜냐면 걔는 상대적으로 좀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2월 정원이 낮아. 또 심지어 서울대 같은 경우는 또 입결을 낮췄어요. 왜냐면 서울대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나라가 국립대다 보니까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여서 눈치를 엄청 많이 봐. 그래서 교육부가 뭐 하라 하면 서울대는 굽신거려. 무조건 그래야지만 지원비가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서울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등급 컷이 낮은 인서울대학교예요. 그것도 알고 계셨나요? 연고대보다요, 서울대가 더 낮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인서울 중에 하위권, 나 잘 모르겠는데 뭐 요즘 뭐라 하죠? 하여튼 인서울에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름 모를 그 학교들 있어. 인서울 중에 여러분들 뭐 이름 모르는 데가 있어, 몇 개. 그런 데가 서울대보다 높아요, 입결이. 등급 컷이. 서울대가요, 인서울 중에 제일 입결이 낮은 학교예요. 수시 등급 컷으로 보면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2월 정원이 적겠죠. 그러니까 교육부는 그렇게 원하는 거야. 근데 사립대 같은 경우는 교육부 눈치 안 봐도 되거든. 돈이 많거든. 그러니까 정시로 막 넘기는 거고. 서울대는 그래서 불쌍해. 그래서 모든 국립대가 다 그렇게 돼 있어. 서울대뿐만 아니라 전북대라든가 전남대라든가 모든 게 다 동결돼 있어요. 등급 컷이 똑같아요. 서울대든 어디든. 그렇다는 거. 됐습니다. 넘어가. 똑바로 살라는 얘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이제 봅시다. 근과계산계. 자, 이거 내가 두 가지로 설명할 건데, 잘 들어요. 이거 존나 중요해요. 자, 우리가 1년의 과정을 겪어서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은 근과 계수는요, 말 그대로 계수가 뭐니? 계수는요, 얘네들을 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이랑 계수랑 뭔가 관계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 또 병신같이 외우고 있죠. 쌤, 합과 곱은요, 전학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외웠어요.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a분의 c. 자, 이것도 외운 새끼들은 좀 혼나야 돼요. 자, 이것도 초등학교 상황입니다. 그냥 더하면 돼, 씨발. 이거 더해봐. 봐봐, 이거 왜 이지랄 하고 있냐고, 플리즈. 자, 봐봐. 자, 내가 만약에 알파를 플러스라 놓고 베타를 마이너스라고 잡아볼게요. 이렇게. 고유수학은 그냥 개념만 잘 설명할 줄 알면 돼. 문제 안 풀어도 돼,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더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알맹이가 똑같아가지고 이 새끼 다 사라져요. 사라지잖아.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가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돼요. 더하면
됐니? 약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이야. 더 하는 거 뭘 못해. 그럼 곱해봐. 곱하는 건 조금 어려운데. 곱하시게 되면. 똥꼬틴. 무슨 공식 떠올라요? 곱하시면요? 네 글자. 그리고 합차공식 떠올라야 돼요. 팍팍 나와야 돼요. 합차공식. 자, 두 개 곱했어요. 4a제곱. 합차공식은 뭐였냐면, 이 덩어리 새끼들이 똑같을 때, 부호만 다르면은,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라고 했죠. 자, 앞에 거의 제곱 보면,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시면 루트가 꺾여져요, 형님들. 이렇게. 따라와. 그럼 b제곱이 날라가, 이렇게. 이렇게. 됐니? 4도 약분이 돼. 플러스가 돼요, 만화는 이렇게. 따라와요. a도 약분이 돼요. 그래서 a분의 c가 되는 거예요. 따라왔습니까? 자, 이건 뭐 굳이 적을 것도 없어요. 초등학교 수학이잖아. 4학년 수학. 그냥 곱하고 더하시면 돼요. 왜 이걸 외우고 있냐고, 바보같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수학 보여줬고. 자, 나는 여러분들이 또 요렇게 알기를 희망해. 이것도 알았으면 좋겠어. 자, 더하기 곱하기 니들이 해. 엄마 손잡고. 이거는 초등학교 수학이잖아. 이거 필기하지도 마. 쪽팔려, 이런 건. 자, 뭐 해볼 거냐면요. 이번에는 인수 정리로도 한번 내가 보여줄 거예요. 인수 정리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인수 분해는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난 여러분들 요 개념을 알기를 희망해.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얘 근이 만약에 모르는 미지근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알파와 베타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0이 되는 게 방정식이니까 실제로 얘랑 얘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려면 덩어리가 반드시 이런 게 필요해요. 이게 고1 내용인데 인수 정리. 감각적으로도 이해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이런 덩어리가 필요해. 그래야지 알파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왼쪽 덩어리가 0이 돼서 오른쪽이 지랄 발광을 떨어도 무조건 0이 되고요. 베타를 오른쪽에다 집어넣으면 이번엔 오른쪽이 0이 되면서 왼쪽이 발광을 떨어도 무조건 0이 돼요. 근데 최고차함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만 붙이면 되냐면 A만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요게 바로 인수 정리이자 인수 분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럼 형님들 잘 봐봐. 이거랑 같은 식 아니에요? 얘도 근이 알파 베타고 얘도 근이 알파 베타고 최고차함 계수도 같잖아. 그 말은 뭐냐면 이 새끼를 전개하면요 얘가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이 새끼를 전개하면 얘가 됩니다. 두 개는 서로 항등식의 관계예요. x에 대해서. 자, 그럼 요거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시작. a의 x제곱 빼기 요 개념을 꼭 알아야 돼. 물론 더하기 곱하기도 할 줄 아시겠지만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얘를 분배하시면요 ax 제곱 빼기 a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와. 자, 끝났어. 쌤. 근데 이 새끼랑 같다며요. 맞아요. 항등식이니까 같아요. 그럼 a가 이미 같잖아요. 그럼 b랑요 요 새끼랑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랑요 요 새끼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시작. b 이코르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다시. 그 다음에 c 이코르 a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양쪽에 a 나눠주시면 이거 아니냐. 이해됐습니까? 난 여러분들 요렇게 알기를 희망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알아야지. 또 이거 병신 뜻도 외우죠. 이거 진짜 니들한테 너무 상처 주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근데 니들이 병신이었잖아요. 외우니까 3차식이 나오더라도요 학원에서도 외우고 시켰을걸? 세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의 합이랑 세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요렇게 된다 외우기 시켰을 거야. 이 원리도요 요거로 똑같이 하시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서 해봐. 엄마 손잡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로 놓고 요걸 열심히 전개를 해. 열심히 전개를 한 다음에 요거랑 개수 비교하잖아요. 니들이 왜 또 그 새끼가 나와요. 그것도 좀 알고 쓰라고. 수능에서는 3차식까지의 근과 개수의 관계 정도는 알면 좋아요. 물론 이게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1등급이 되고 싶다, 나는 좀 생각 좀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요 요것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수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과 개수 관계 초등학교 때 더하고 곱하고 이것도 알아서 두셔야 되고 당연히 반성하세요.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둘 다 하셔야 돼요. 좀만 힘내. 이제 금방 끝났어. 하라는 이해되냐? 이 표정 보니까 이해되는 거 밝아지긴 했어.
너 이거 비싼 거야. 너 이거 하루 몇십만 원 내야 돼. 확통하는 데 고이 학생인데 음대생이 참 비어가지고 과외 준다 이거 플러스. 저 쌤 진짜 훌륭한 쌤이에요. 이게 그 학생 따로 출근 시간 아이들 나와가지고 과외 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난 개인적으로 저 쌤 잘 됐으면 좋겠어. 실력도 좋으신데. 나는 주 2회 근무하잖아, 화목에. 그럼 여러분 친구 중에 만약에 뭐 월수 쪽으로 만약에 좀 학생 뭐 보낼 거 있으면 저분한테 보내세요. 저분 좋아요. 운재쌤인데 되게 좋으셔, 사람이. 자, 됐죠? 난 사람 좋지는 않거든. 나는 니가 욕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저분은 그래도 젠틀해요. 진짜 젠틀하시고. 다들 니들 아까 내가 욕받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2차 함수 한번 그려보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 2차 함수 못 그리는 새끼들 없을 거예요. 다 그릴 줄 알 텐데, 내가 이제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좀 보여줄게요. 자, 이 방법 연습하시면 좀 많이 좋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야. 자, 2차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겼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2차 함수가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 얘가 아름다워요. 요런 식으로 축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데칼코마니가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2차 함수가 갖는 정말 아름다운 성질이거든. 그래서 수능에서도 얘는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성질 중에 하나야.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거. 자, 그러면은, 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X축이랑 만나서 높이가 0이 되는 걸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실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은요, 실근이 맥시멈으로 2개까지 탄생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꼬부라지기 때문에 X축이랑 2개 만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요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럼 내가 어쨌든 요 실근의 각각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상관없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는 거니까 이 축이 결국은 뭐냐면 여기 기준으로 거리가 똑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독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와 얘의 평균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0이고 얘가 2야. 얘가 1이 되는 거 맞아요. 평균은요, 2개를 더한 다음에 2를 나누면 평균이 됩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국어가 100점이고 수학이 0점이야. 그럼 평균이 50점 되는 거 맞아요? 2개 더 하신 다음에 2 나누는 겁니다. 그럼 얘를 더해요. 2로 나눠요. 요게 바로 축이에요. 축. 축의 위치야. 축을 그래서 우리는 x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x는 요렇게 되더라. 왜? 얘가 x랑 연관되어 있는 좌표잖아요. x가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x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와 얘 가운데가 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볼록하든 아래로 볼록하든 축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더라. 이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배웠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두 근의 합인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즉 얘가 두 근의 합이었잖아. 그거의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을 반띵하면 바로 축이 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2차 함수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고치 한계에서 양수이거나 음수일 때 위로 볼록 아래 볼록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2차 함수의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하고 결정한 뒤에 이 꼭지점만 알면 사실상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꼭지점을 알면 2차 함수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거든. 얘가 중요하죠. 얘는 항상 축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좌표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X좌표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축에 대한 높이가 궁금한 거 맞아요. 왜냐면 난 가로는 찾았는데 이제 세로 높이가 얼마인지가 궁금하거든. 그 높이는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함수를 알고 있어, fx를. 그걸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게 되면 그때의 함수값이 되겠죠. 함수값이 바로 y 높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구하시게 되면 그냥 그래프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을 안 하고도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완전 제곱식 약하잖아요. 손가락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좀 편합니다. 자,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만약 fx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얘는 위로 볼록한 새끼예요.
나는 얘가 궁금해 라는 거예요. 따라왔습니까? 자, 그럼 얘는요, 축이 두 근의 합의 반띵이랬죠. 두 근의 합 암산으로 마이너스 요것분의 요거 6입니다. 그걸 반띵하면 3이죠. 여기가 뭐란 소리야? 3이란 소리예요. 됐니? 나는 그때의 y좌표가 궁금해. 얘가 궁금해. 3일 때 y값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x에다가 3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야.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9 플러스 6, 3은 18 플러스 10이 되니까 9 더하기 11이네 형나들. 뭐냐? 그럼 얼마? 20이네. 얘가 20이라는 거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x축, y축이 어디 있겠니? 생각해보시면 뭐 이런 데 있겠네. 이런 데 있겠네. 씨발. 이런 식으로 생기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선생님 나 y절편 알고 싶은데 y절편 이거 씨발 어떻게 하면 돼? 여기는 y절편이라는 건요, 결국에는 x가 0일 때의 값인 거니까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면 11 나오죠. 여기가 0,11이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가 2차 함수는 사실 y절편을 구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축이랑 꼭지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A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은 두 근의 합의 반띵을 이용해서 y값을 여러분 넣어주시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거 좀 익숙해지시면 2차 함수 그냥 암산으로 돼요. 좀 니들 계산이 좀 빨라지게 되면 요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 정리하세요. 그래서 지금 배웠던 거 내가 응용을 한 겁니다. 2차 함수는 이제 이렇게 그려. 그래서 우리 고2 새끼들 중에서 이제 2차 함수 못 그린다 새끼들 이제 손가락 잘라야 돼. 안 돼요. 그럴 줄 아셔야 됩니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결정하시고 두 근의 합의 반띵을 이용해서 축 가운데 잡아주신 다음에 그 축을 여러분이 x좌표에다 집어넣게 되면 높이가 나오겠죠? 그럼 꼭지점을 아는 거니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요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다. 이건 좀 테크닉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그래서 이게 두 근의 합의 반띵이잖아. 얘를 우리가 해서 뭐라 부르냐? 이게 축방이라 해요. 축방. 축의 방정식에서 축방이라고 합니다. 축방. 이런 말을 아마 중학교 때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얘를 축방이라고 한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수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축의 방정식이 저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x축, 2차 함수가 대칭이 되냐, 그게 바로 축방입니다. 축방. 알겠노? 꼭 알아두세요. 오케이. 다혜야, 이거 한번 잠깐 봐볼까? 그러면 이 그래프가요, 지금 요렇게 생겨가지고 x축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다혜가 얘기해볼까? 이거는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요? 허근을 가져요? 얘는요? 실근이죠. 왜냐면 x축이랑 교점이 생겼는데 그 x축의 x좌표가, 그죠? 요 놈이 교점 x좌표가 근이라고 했죠? 실수축 위에 있는 x의 정보니까 실근이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요렇게도 좀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판별식을 굳이 안 쓰고도 얘가 두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냥 그래프만 그리시게 되면. 꼭 무조건 판별식을 써야지만 근의 종류와 근의 개수를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 새끼가 x축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만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굳이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판별식 개념이 워낙 중요한 거니까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판별식을 안 쓰고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내가 굉장히 지금 압축적으로 많이 넣어주고 있거든. 이게 내용이 좀 많아. 이거 다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고2 친구들이.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도 유튜브에 올리니까 원큐에 이해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조금 중간에 좀 늦게 온 친구들도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쭉 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정규반에서 못 해주잖아. 정규반에서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 다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잔소리 많이 하죠. 우리 신규생들 내가 중학교 정도 좀 하라고. 숙제 좀 내라고. 내가 저주할 수 있다니까. 니들 중등도 안 해. 성적 안 나온다니까? 내야 돼. 알겠지? 내가 그것까지 해주기엔 내가 너무 바빠. 내가 지금 예비 신랑이거든. 바빠요. 나 지금 결혼 준비하고 졸라 바빠. 씨발. 진짜. 나 좀 있으면 또 제주도 가서 또 사진 찍어야 되고. 좀 중학교 도형은요. 니들 또 할 수 있으니까 니들이 좀 해. 제발. 알겠지? 내가 검사는 해주잖아. 내가 그것까지 해줘야 되니? 아니, 돈을 더 주던가. 힘들어 죽겠어. 농담이야. 자, 농담이야. 자, 볼게요.
자, 판별식 한번 볼게요, 판별식. 자, 판별식 하기 전에 아까 내가 판별식 없이도 그냥 2차 함수의 근의 개수랑 종류를 판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2차 함수 fx가 근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외운 새끼들은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종류와 개수를 물어보는 건 무조건 판별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이거를 꼭 그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방정식이나 연립방정식 계속 잡혀 있잖아요.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리시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자, 아래로 볼록하죠? 연습해 볼게요. 나는 축이 궁금해. 축은요, 두근합의 반띵이에요. 두근합은 마이너스 1분의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6입니다. 6. 얘가 마이너스 6이에요. 합이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는 그걸 반띵한 마3이죠. 여기가 마3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니?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 얼마인지가 궁금하죠? 마3 집어넣어봐. 얼마예요, 형냐들? 9 빼기 18 플러스 10이네. 1이에요. 야, 그럼 높이가 1이란 얘기는 얘들아, x축이 그러면 이 꼭지점보다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왜냐면 높이가 0인 게 x축이거든. 그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안 만나니까 실근이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판별식 한번 따져보시면, 판별식 한번 따볼게요. 판별식 b제곱 요놈 66은 36 마이너스 4에 ac 1 곱하기 10 그죠? 그러면 얘가 40이니까 마이너스 4죠? 0보다 작은 거 알 수가 있죠. 니네들이 알고 있는 판별식 0보다 작을 때 허근을 갖는다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나서 생각하시면요, 굳이 판별식도 안 써도 되기는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물론 판별식이 제일 깔끔은 하지. 그냥 그램 안 그리고도 원큐에 되기는 하잖아. 근데 이 내용이 녹아있다는 걸 알고 좀 판별식 썼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되셨죠? 자, 아직 안 끝났어. 조금 더 보자. 자, 그러면 아까 근의 공식이 얘들아, 자, 요거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자, 잘 들어요. 자, 아까 뭔 얘기를 했냐면 요 2차 방정식에서 이 A, B, C가요 다 실수예요. 실수. 여러분 실제로 문제 풀면서 이 새끼 허수가 된 거 본 적이 없을 거야. 개수가. 얘는 다 실수입니다. 실수.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수랑 실수를 연산하면, 자, 실수랑 실수를 4층 연산하면 실수가 되고요. 그리고 실수랑 허수를 4층 연산하면 허수가 된다는 거 고1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요건 조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칠게요. 자, 그러면은 물론 쌤 씨발 실수가 0이 되면요 0 곱하기 i 하면 0 돼서 실수 되잖아요. 물론 정말 그런 특이한 상황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봐봐, 이 2a도요 a라는 실수랑 2라는 실수로 곱했죠. 이 새끼 실수예요. 따라하니? 얘도 실수예요. 왜? 마이너스 1 곱하기 b라는 실수니까 실수 곱하기 실수예요. 이 새끼 실수야. 됐니? 그 다음에 b제곱 빼기 4ac도 실수를 제곱해서 실수 곱곱곱 뺀 거니까 이 새끼도 실수야. 실수 3.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 감성이 이렇게 돼요. 실수 1분의 실수 2의 뿔마 루트 실 3이 돼.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초딩 때 뭐 배웠어? 초딩 때 이거 하트를 분절해요 이렇게 배운 거 맞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얘는 실수 1분의 실수 2 뿔마 루트 실 3를 뭐로 나눈 거예요? 실수 1으로 나눈 거 맞아요? 얘 또한 보시면 실수와 실수를 4층 연산했네요. 이 새끼 실수예요. 맞아요? 실수야, 실수.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 뒷동무 요 새끼만요 얘가 결정하게 돼요. 왜냐면 이 루트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얘의 부호에 따라서 뒤에 있는 놈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얘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뭐가 돼요? 허수가 되고요. 얘가 만약에 0이 되면 0이 되고요. 얘가 만약에 양수가 되면 양수인 실수가 돼요. 즉 얘가 만약에 양수야. 실수 3가 양수면은 실수분의 실수가 되는데 뿔말을 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따라와. 만약에 실수 3가 0이 돼. 얘가 0이란 얘기는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같은 실수 1분의 실수에서 뿔마 0이 되는 거니까 0을 더하고 빼도 똑같습니다. 같은 새끼가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불러? 얘를 중근이라 부르는 거야. 따라와. 실수 3가 음수가 돼. 그러면 실수분의 허수니까 허수가 되거든. 같은 새끼에서 뿔마 다른 허수를 빼게 되면 서로 다른 두 허수가 되겠죠.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실수 3의 정체가 뭐냐면 b제곱 빼기 4ac예요.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이 멤버들 중에 유일하게 b제곱 빼기 4ac만 루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 허수가 되고 얘가 양수가 되면 실수가 되면서 얘가 결국에 근의 종류와 개수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판별식이라 부르고 이유가 뭐예요? 근의 종류와 개수를 판별한다 그래서 얘를 판별식이라 부른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 모르더라도 그래프 그리고 눈깔 있으시면 충분히 판단은 가능해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정리. 자, 이거 정리. 요거까지 정리해 주세요. 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안 쓰고도 가능하고요. 판별식의 의미 좀 알아두시고요. 실수와 실수를 사칙 연산하면 실수, 실수와 허수를 사칙 연산하면 허수가 된다라는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했다. 이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라서 중등 베이스 안 된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건 따로 좀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네, 저거까지 설명하기엔 시간이 부족해. 이렇게. 이렇게 된다. 뒤에 심화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까지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개념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은 내가 심화 개념 조금 더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본 개념이긴 해도 너무 많이 나가서 좀 베이스 부족한 친구들은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정리 다 된 친구들은 가시면 되겠고요. 내가 얘기하는 신규생 다혜랑 그 다음에 뭐지 태찬이만 내가 강의실 내가 안내해 줄 테니까 1차 방정식 함수 쪽 개념 좀 듣고 가시고요. 수완의 1차 함수 그릴 줄 아시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